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죠. 마트 계산대 앞에서 괜히 머뭇거리게 되고 아이 학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고 저축했는데도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불편한 진실의 정체를 정면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대한 자본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파도는 지금 우리 가족의 밥상을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은 시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스당 28달러 선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인 가격이 121달러를 뚫고 올라갔거든요. 1년 만에 200% 상승이라는 숫자,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5년 누적으로 따지면 253%, 더 길게 보면 무려 1600%입니다. 지금 94달러 선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대중이 은값이 올랐네 하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만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먼저 읽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소리 없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그 뒤를 따라오거든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어떤 금속의 시세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아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온 그 종이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시장은 지금 아주 서늘한 언어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가 5년 후 가족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20년 전 첫 월급날을 기억하시나요?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았어도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금액이 통장에 찍힌다면 어떨까요? 살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20년 동안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훔쳐간 것들입니다. 은행 이자로 막을 수 있지 않냐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물가도 같이 뛰었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우리 예금 이자도 함께 내려갔거든요. 성실하게 납입하고 꼬박꼬박 저축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대 자본들이죠.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종이화폐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의 폭등은 바로 그 이동의 흔적입니다. 스마트한 돈들이 종이에서 실물로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파장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그냥 금의 싸구려 버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은은 언제나 문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금융의 기반이었고 산업의 재료였고 국가 권력의 축도였죠.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 음은 다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블록화가 가속될수록 실물 자산이 가진 힘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화폐를 찍어내는 선택을 반복한다면 실물로의 이동은 작은 물결이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가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8달러에서 121달러까지 이 극단적인 변동성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가격의 오르내림만 쫓는 1차원적 접근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본질을 꿰뚫는 눈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나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게 금속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고 있죠. 도이치 은행을 비롯한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은의 장기 강세 전망을 내놓고 광산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합니다. 대중이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할 때 그들은 이미 몇 수 앞에 체스판을 읽고 말을 옮겨놓습니다. 위기가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방주에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방주의 중심에 실물 자산, 특히 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움직임이 먼 나라 금융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대 자본이 실물로 이동할수록 종이화폐의 구매력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가장들의 몫이 됩니다. 지금 내 자산이 이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보통 금을 떠올립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니까요. 그런데 시장에 뭉칫돈을 굴리는 기관들은 조용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은입니다. 왜일까요? 위기 초기에는 금이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불안한 자금들이 금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 위기가 본격화되고 대중의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이 되면 은이 폭발합니다. 금보다 훨씬 작은 시장에 자금이 쏟아지니 가격 상승의 폭이 비교가 안 됩니다. 기관들은 이 지렛대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고 먼저 자리를 잡는 겁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 이른바 금은비를 보면 현재 은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드러납니다. 장기 기술적 분석 지표들도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건 단기 트레이딩의 신호가 아닙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본 거대 자본의 발자국입니다. 그들이 움직인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제 우리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실물 자산 확보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산술적으로 갚는 건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예외가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올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화폐 가치를 천천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물가를 올려서 빚의 실질적인 무게를 줄이는 거죠. 겉으로는 긴축을 외치지만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중앙은행은 결국 화폐 인쇄기를 다시 돌립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게임의 피해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기관들은 실물 자산으로 부를 지켜냅니다. 반면 은행 예금만 믿고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들의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누군가의 부채가 줄어드는 동안 누군가의 저축은 조용히 가치를 잃어가는 겁니다. 이 불평등한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장을 보고 나서 영수증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카트에 담은 건 분명 저번 주랑 비슷한데 계산대 숫자는 또 올라가 있습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실제로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학원비 고지서, 외식 한번 하고 나서 느끼는 부담감, 명절에 친척들 얼굴 보기가 괜히 무거워지는 느낌. 이게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먼 나라 금속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 우리 식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아이를 위해 모아둔 적금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는 조용한 폭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경제 위기는 드라마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늘 평범한 일상의 얼굴을 하고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대중이 방심한 그 틈을 타서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시장 특유의 무자비한 변동성은 준비 없이 들어간 사람을 가차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본질을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게 순서입니다. 은을 단순한 귀금속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은은 현대 문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소재입니다. 지구상에서 전기 전달력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 바로 은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안에도,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 안에도, 아파트 옥상 태양광 패널 안에도 은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면서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은의 산업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광산 채굴량은 제자리 걸음이고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막혀 있다. 이 단순한 공식이 애은 시장의 미래를 설명합니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과 산업 필수 자원으로서의 희소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자산은 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은에 주목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은 가격이 오르면 그게 왜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은 가격이 오르면 태양광 패널 제조 단가가 올라갑니다. 전기차 배터리 비용도 올라가고 각종 전자기기 생산 원가도 함께 뜁니다. 그런데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그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이국당 금속거래소의 숫자 하나가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를 올리고 새 가전제품 교체 계획을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다. 월급 인상 속도는 거북이인데 물가는 토끼처럼 뜁니다. 이 지독한 격차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권력 이동이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든 결과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의 도피처이자 미래 산업의 생명줄이라는 두 가지 폭발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은의 가치는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정부의 안심 멘트와 달리 천문학적 부채와 자원 무기화로 인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대출을 받아 은혜에 올인하거나 전 재산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거든요. 준비 없이 들어간 사람을 시장은 가차 없이 털어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자산 목록을 꺼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전부 종이화폐나 고위험 자산에 몰려 있다면 그 구조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를 인플레이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옮겨 방어적 진지를 구축하는 것, 그게 분산 투자의 본질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흘린 땀의 가치가 시스템에 의해 조용히 도둑맞는 것을 막는 싸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가족의 평온한 식탁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일터로 향하는 그 땀방울은 세상 어떤 귀금속보다 위대한 가치를 지닙니다. 달콤한 위로보다 차갑고 뼈아픈 진실을 먼저 마주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올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도 거짓된 희망 대신 데이터와 진실로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